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얼마 전에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어디를 가자고 그러는데 이쪽 친구는 추천, 이쪽 친구는 비추천, 추천과 비추천이 막 나눠지더라고요. 각자의 선호도, 각자의 취향, 거기에 대한 이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추천하는 것, 제가 비추천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술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시술도 안 해봤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극한으로 간 분도 있어요. 술을 다 해봤어요. 그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자연스러울까? 나한테 어울릴까? 중년분들은 정말 통계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한 그룹에 속하지 않고 각자가 다 이 수술을 선택하거나 하는데 고민들이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년분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들이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느끼기에 자기 독단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공정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아, 잘 어울려, 예뻐,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남들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자연스러움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박수 쳐준다, 그럼 그건 잘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러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된 겁니다. 젊은 층은요, 일단 올 때도 어떤 사진이라든가 디테일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눈을 하고 싶어요, 이런 코를 하고 싶어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따라간다면 중년분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부터 시작해서 젊었을 때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또 클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수술했다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 다시 얘기를 하죠. 수술했는데 수술한 걸 모르면 그럼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년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수술의 변화가 확 달라질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년분들은 파괴적인 수술에 대해서는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기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를테면 눈 같은 경우에도 안구 건조가 심해지는 시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젊을 때 눈이 작았으니까 나 눈이 너무 커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눈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을 너무 키우게 되면 눈에 안구 노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건조감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수술은 별로 추천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 뒷트임이라든가 뒷밑트임 같은 경우들, 그리고 눈매 교정을 과하게 잡아서 눈을 키운다든가 하는 것들은 별로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너무 심해지는 부분들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장을 짙게 하고 가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화장을 너무 짙게 하는 것들을 중년분들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자체가 흉터를 너무 심하게 남긴다든가 하는 수술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이가 주변 같은 경우는 흉터가 잘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움직이는 구조물인데다가 힘을 많이 받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페인트 칠을 하건 어떤 건물을 본드를 붙여놓건 이렇게 했을 때 걔네들이 가장 잘 붙고 페인트가 잘 되어 있는 건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흉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자꾸 움직이는 부분들은 흉터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힘이 작용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술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술은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비추천 수술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뒷트임, 뒷밑트임 같은 뒤쪽을 트는 거, 그 다음에 또 앞부분을 트려고 하는 앞트임, 그리고 입술 주변에 입꼬리를 올린다든가 인중을 축소한다든가 하는 수술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가장 눈이 시원해지고 인상을 개선시키는 좋은 수술은요, 안면거상이라든가 이마거상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을 시원하게 바꿔줍니다. 이마거상 같은 수술은 두피 안에 절개를 통하기 때문에 흉터 부분도 잘 보이지가 않고요. 나이가 들면서는 아무래도 눈썹이 많이 처져 내려오고 피부도 처져 내려옴으로써 답답한 눈의 공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시원하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마거상이 아무래도 선호도도 되게 높고 수술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안면거상 역시 젊은 느낌으로 확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안검 수술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수술을 선택해야 된다면 항상 저는 하안검 수술을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눈가 밑에 고랑이지고 쭉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밑이 시원하고 깨끗하게 잘 맞춰지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10살은 젊어 보이기 때문에 수시간 1시간 정도도 짧은 데다가 회복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요. 뽑으라면 하안검 수술이 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마거상이라든가 안면거상 같은 수술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너무 과도하게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남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 남는 부분들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제거할 때 너무 많은 부분들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파괴적인 수술들로 가버리게 되면 이 자체가 자연스러울 수가 없게 됩니다. 딱 남는 부분만큼만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게 되는데, 여기서 의사분들도 헷갈림이 존재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만큼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많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을 따라서 저희가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년에서 또 하나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중년분들은 젊은 분들과 다르게 한 부분에서만이 나이 든 건 아닙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나이 들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만 고집한다면 그 개선점의 포인트를 너무 높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중년분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들의 컴플렉스와 자기들 가진 고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만 개선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안 면부를 개선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고 났더니 아래랑 위에가 안 맞는 것 같다. 여기는 다 당겨주고 평평한데 여기가 너무 이상하다 라는 식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전혀 밑에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평평하게 당기는 것도 오히려 언밸런스한 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 수술에서는 단 하나의 부분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과의 적절한 배치와 다른 부분과의 요소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만 수술이 결과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년분들이 할 수 있는 추천, 비추천을 해봤는데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수술들은 되게 많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